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장품은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해 사례가 무려 1926건이나 됐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제품군은 바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였습니다. 전체 유해 사례의 44.5%에 해당하는 857건이 기초화장품에서 발생했는데요. 기초화장품은 스킨, 로션, 크림 등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들이죠. 사용 빈도가 높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유해 사례는 영유아용 제품에서 발생했는데요. 전체의 32.1%를 차지했습니다. 영유아용 제품은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가려움, 발진, 홍반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인체 세정용 제품, 즉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제품에서 유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전체의 10.2%를 차지했고 주로 두드러기나 피부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 외에도 색조 화장용 제품, 방향용 제품, 손발 톤용 제품 등에서도 사례가 있었지만 비율은 낮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보고된 유해 사례 중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피부 반응이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유해 사례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식약처는 사용자의 피부 상태, 사용 방법, 제품 성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제품을 눈에 들어가게 사용하거나 사용 후 바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영유아는 피부가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 선택과 사용 방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어요. 첫째, 제품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해요. 셋째,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제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영유아용 제품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아요. 이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유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식약처 홈페이지나 판매 어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화장품은 우리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제품 선택부터 사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해 화장품 유해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